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3학년 2학기 국어 1단원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고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48쪽에서부터 61쪽이고요. 국어 활동책은 18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먼저 국어 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어책 48쪽을 펴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들을 표현한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얼굴 표정을 보고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떤 표정인 것 같나요? 예, 웃고 있는 표정이죠? 여러분, 웃고 있는 표정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 뭔가 좀 신나거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런 표정을 짓겠지요? 자, 두 번째 표정은 어떤 표정으로 보입니까? 예, 선생님분이 볼 때 이 두 번째 표정은 뭔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기분도 어떨까요? 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화가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표정은 어떤 표정이지요? 예, 울고 있는 표정이죠. 자, 이렇게 울고 있는 표정은 뭔가 기분이 되게 울적하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슬픈 일이 있거나 해서 그런 슬픈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예, 네 번째 표정은 선생님 볼 때 먼저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표정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뭔가 걱정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 다섯 번째 표정은 여러분 어떤 표정 같아 보이나요? 선생님은 뭔가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치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디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아야 하는 그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하는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있는 얼굴 표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인물에게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고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8쪽부터 57쪽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입니다.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며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글 조 프리드먼. 옮김 지혜연. 부벨라는 거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벨라를 무서워했는데 이 자그마한 목소리의 주인공만은 예외였어요. 부벨라는 발 근처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땅 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개만 따끔히 내밀고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부벨라가 말을 시작했어요. 난 부벨라야. 내 이름은 뭐니?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네. 나는 지렁이라고 해. 아니, 내 이름 말이야. 제임이나 다니엘 같은. 지렁이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렁이 이름이 제임이라고? 지렁이는 그렇게 되묻더니 요란하게 웃으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우리 지렁이들은 젠치하고 살지 않아. 우리는 그냥 지렁이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왜 너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부벨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만약 나보다 큰 것들에게 말 붙이기를 건넸다면 난 계속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을걸? 부벨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난 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올래? 좋아, 내일 갈게. 4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부벨라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집안 곳곳을 닦고 정리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머리부터 발까지, 특히 발가락은 몇 번이나 씻고 또 씻었어요. 부벨라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낡은 종이들과 깡통도 치웠어요. 집을 다 치운 다음 부벨라는 차와 함께 먹으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러고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죠.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에 구멍이 하나밖에 나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제일 아끼는 야구 모자를 썼어요. 이것저것 준비를 끝낸 다음 부벨라는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렁이가 바나나 케이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차 마실 때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보지? 부벨라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정원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정원사는 지렁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부벨라는 서둘러 그 정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원사는 거인 부벨라가 오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저씨는 도망을 가지 않네요. 나는 이제 도망 다닐 나이가 아니야, 거인 아가씨. 정원사는 어쩐지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부벨라는 정원사에게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지렁이가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렁이가 무얼 먹고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원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렁이들은 멀리 다니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집 정원의 흙을 좋아할 것 같구나. 진흙 파이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그게 좋겠네요. 하지만 어디에서 흙을 구하죠?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정원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사는 허리가 굽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게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정원사는 접시를 들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정원 3곳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흙을 접시에 담은 뒤 접시를 부벨라에게 건네주었어요. 지렁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벨라는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부벨라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거든요. 부벨라는 친절한 정원사에게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부벨라의 손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따뜻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요. 부벨라는 손을 들어 정원사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손이 점점 더 간지러워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정원사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더니 똑바로 선 거예요. 정원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보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정원사가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부벨라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임엔 틀림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벨라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지렁이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어쩌면 나에게 마법의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벨라는 부엌에 들어가서 정원사가 준 흙으로 아주 근사한 진흙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파이를 뚜껑으로 덮어 식탁 위에 놓은 뒤 손을 씻었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부벨라는 지렁이를 데리러 갔어요. 지렁이는 정확히 4시 정각에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렁이가 정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 바빴겠구나. 부벨라는 조심스럽게 지렁이와 그 주변의 흙까지 한 움큼을 퍼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벨라가 지렁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지렁이는 이리저리 기어다니다가 바나나 케이크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식탁을 마저 둘러본 후 물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물어보지 않으면 어쩌나 했어. 부벨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지렁이는 신이 나서 진흙파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지렁이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머리 위에 나뭇잎 조각이 얹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자를 쓴 듯 말이에요. 부벨라가 물었어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지렁이는 부벨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쩐지 내가 좋아질 것 같아. 부벨라와 지렁이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부벨라는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지렁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부벨라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난 혼자 살아. 왜? 부모님이 약초를 캐러 다부시타 정글로 가셨거든. 그동안 할머니가 돌보아 주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할아버지가 계시는 작은 섬으로 돌아가셨어. 지렁이는 부벨라가 안쓰러워 보였어요. 지렁이들은 수백 명이나 되는 친척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았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떤 생활일지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벨라는 바나나 케이크를 먹고 지렁이는 진흙 파이를 여기저기 파들어가며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 흙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지 몰랐어. 지렁이의 말에 부벨라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맛있는 흙으로 만든 훌륭한 파이를 맛보게 될 거야. 지렁이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 점은 뭐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지. 너를 만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더없이 즐거워. 난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렁이는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줄 것이 또 있어. 부벨라는 커다란 성냥갑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가죽 줄이 달려 있었고 안은 근사한 검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렁이는 상자를 살피더니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부벨라는 상자를 들어 올려 어깨에 매달았어요. 정말 멋지구나. 지렁이는 새로운 집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걸어 다닐 때도 부벨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널 처음 보았을 때 발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부벨라가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지금껏 내게 관심을 보인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있구나. 예, 여러분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우리 교과서 5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누구인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가 나왔나요? 예, 거인 부벨라, 지렁이, 정원사, 아저씨가 나왔었지요. 자, 부벨라는 지렁이에게 무엇을 선물했지요? 예, 가죽 줄이 달려있고 흙으로 채워진 성냥갑 상자입니다. 자, 부벨라가 지렁이와 함께 입고 싶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았나요? 예, 부벨라를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주는 좋은 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했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 3번에 보면 이야기에서 장면에 따라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 장면을 골라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말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말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의 예시 답안과 비교해 봅시다. 자, 선생님은 쪼그리고 앉아서 놀란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쪼그리고 앉아서 몸짓이죠? 놀란 표정으로 표정, 목소리를 높임, 말투입니다. 자, 여러분의 답과 비슷한가요? 자, 그러면 한번 58쪽에 혹시 못 적은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좀 요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 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아 라고 정원사 아저씨가 이제 허리를 꼿꼿이 펴면서 했던 말이죠. 어떤 표정이나 몸짓 말투가 어울릴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았나요? 자, 선생님은 이제 활짝 웃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정원사 아저씨가 활짝 웃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팠다가 아프지 않게 됐으니까 너무 뛸 듯이 기쁘겠지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침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활짝 웃으며, 예, 표정이죠. 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 요거는 몸짓에 해당되는 거고요. 큰 소리로 외침, 예, 말투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답과 어떻게 비슷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혹시라도 오픈 친구가 있다거나 이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적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58쪽에 영상 잠시 멈추고 적어주세요. 예, 여러분 되었나요? 그럼 우리 59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9쪽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할 이야기 속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고르고 싶은가요? 자, 선생님은 예시로 자, 정원사의 허리가 나은 장면을 골랐습니다. 고른 까닭은 정원사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장면이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림으로 표현할 이야기 속 하나의 장면을 고르고 그 장면을 고른 까닭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은 친구는 59쪽 3번에 보면 인물의 표정과 몸짓이 잘 드러나게 지금 여기서 고른 장면을 국어교과서 59쪽 가로 3번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 친구들은 그림으로 표현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다 해보았나요? 그 59쪽 가로 3번에 고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는 뭔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다라면 색칠 도구를 사용해서 색칠도 해보면 좋았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우리 60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60쪽에 가보면 친구와 함께 어쩌고 저쩌고 놀이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원격 수업 중이라면 친구와 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럴 경우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바꿔볼 생각입니다. 일단 놀이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짝과 함께 상황을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59쪽에 그림으로 표현한 그 상황을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 상황을 바꿔서 하나를 정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대사 대신에 어쩌고와 저쩌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쩌고 라는 말만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저쩌고 라는 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긴 말을 하고 싶어도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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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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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할 것이 바로 표정, 몸짓, 말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맞은 표정과 몸짓, 말투로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다른 친구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맞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상황극 놀이를 해보면 좋은데, 혹시 다른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이 역할 놀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 좋겠지요. 자, 그럼 계속해서 60쪽에 가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에서 표현하고 싶은 장면 하나를 골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이 표현해보고 싶은 장면을 하나 골라서 적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부벨라가 정원사를 낫게 하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도 하나 장면을 골라서 적어보세요. 자, 적어보았나요? 아직 못 적은 친구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2쪽에서는 친구가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지 생각하며 어쩌고 저쩌고 놀이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원격 수업 중일 테니 친구보다는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쪽 교과서 그림을 살펴보면 두 친구가 연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어쩌고와 저쩌고 대사를 하면서 저렇게 장면을 표현을 해보고요. 그럼 다른 가족은 어떤 장면일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1쪽의 생각풍선을 보면 남학생은 활짝 웃는 표정을 보니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학생은 정원사가 허리를 펴져서 기뻐하는 장면 같은 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놀이를 끝낸 다음에는 이제 놀이를 한 소감을 생각해 보거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쩌고 저쩌고 놀이를 한번 해보세요. 예, 어쩌고 저쩌고 놀이 다 해보았나요? 그 61쪽 5번에 어쩌고 저쩌고 놀이를 잘한 친구를 칭찬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잘한 친구 대신에 가족을 적어서 무엇을 잘했는지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어 교과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국어 활동책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국어책은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국어 활동책 18쪽부터 할 거니까요. 국어 활동책을 꺼내 봅시다.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국어 활동책을 갖고 오세요. 예, 가지고 왔나요? 그럼 우리 국어활동 18쪽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만화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예, 지금 여자친구가 남학생의 팔을 툭 치고 갔네요. 덕분에 남학생이 지금 공책 같은 데다가 뭔가를 적고 있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말을 합니다. 미안. 자, 사과를 했죠? 남자아이가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안한 마음이 잘 안 느껴지는데? 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미안이라고 사과를 했는데 왜 미안한 마음이 잘 안 느껴질까요? 자, 남자아이가 대답을 해줍니다. 같은 말을 해도 표정, 이것에 따라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공부를 했어요. 표정 말고 또 어떤 것 2가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짓과 말투입니다. 그래서 말만 이렇게 미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그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말투를 같이 해야 정말 제대로 미안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겠지요. 자, 4번에서 보니까 그랬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자,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를 하네요. 이젠 괜찮아. 네,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상대방도 내 마음을 받아주겠죠. 2번에서처럼 이렇게 성의 없이 미안이라는 사과를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국어활동 18쪽 이 빈칸 안에 몸짓과 말투를 좀 적어주세요. 예, 적었나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쪽 아래에 보면 친구에게 사과할 때 알맞은 표정과 몸짓에 동그라미표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알맞은 것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자,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친구를 툭툭 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맞나요? 예, 아니죠. 자, 진지한 표정과 태도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미안한지 또박또박 말한다. 이건 어떤가요? 예, 이거는 맞겠지요. 자,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큰 소리로 화를 낸다. 내가 잘못을 뭔가를 해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 상황인데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 될까요? 예,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이나 3번과 같은 표정이나 몸짓으로 사과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욱 불쾌할 수 있으니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어활동 19쪽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하면 좋을지 선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민속촌으로 간대. 자,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마음에 들 때입니다. 정말? 와, 신난다. 자, 마음에 드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4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예, 와, 정말 신난다 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신나는 표정을 하면 되겠지요. 반대로 현장체험학습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정말 실망이야. 네, 실망하는 표정과 몸짓, 말투에다가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20쪽입니다. 국어활동 20쪽.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할 때 좋은 점을 찾아 색칠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 테니까 네, 좋은 점을 찾아서 색칠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필로 색칠을 해도 되고요. 혹시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것으로 색칠하고 싶은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의 느낌을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의견에 찬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자, 표정, 몸짓, 말투에 주의하며 말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먼저 색칠해 보세요. 예, 색칠 다 해보았나요? 예, 정답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표정과 몸짓, 말투를 주의하면 내 느낌을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겠지요. 혹시 틀린 친구가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로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아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말하는 내용보다는 표정, 몸짓, 말투에만 주의해서 말하면 돼. 맞을까요? 그 옆에 친구를 한번 볼게요. 말하는 내용과 표정, 몸짓, 말투가 잘 어울리도록 말해야 돼.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친구가 맞을까요? 그렇죠. 예, 말하는 내용과 표정, 몸짓, 말투 모두가 다 잘 어울리도록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잘 풀어보았나요?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준 자료들이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